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최소 10일 동안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모기 퇴치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방당국이 올 가을 학기부터 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과 교직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간 물리적 거리 두기를 없앴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수영장 소독제인 염소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수영장 운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미 서부 지역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어제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접경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지진인데요. 앞으로 수일 동안 여진이 수차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가주 모노카운티의 한 플리마켓. 각종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공예품들은 대부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네바다주 접경 지역 캘리포니아주 워커마을에서 발생한 규모 6.0 지진의 피해 흔적입니다. Just felt like it lift the building up and was slamming it back down, and we've had at least 8 or 9 aftershocks since. 다행히 인명피해나 큰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도로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될 만큼 지진 위력이 컸습니다. 해당 지역엔 지진이 잦아 지난달에도 규모 5.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진은 지난 1994년 이후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진동은 서쪽과 남동쪽으로 각각 수백 마일 떨어진 샌프란시스코와 라스베가스에서도 감지됐습니다. We kind of look forward up over our shed. We see all the dust and everything flying from the bluff, and then it just takes your mind kind of a few seconds to register that, oh my gosh, this is an earthquake. 이후 여진도 수십 차례 이어졌고 절반은 규모 4.0 이상이었습니다. 지질 당국은 앞으로 수일 동안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경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So we always want to let people know, like, look, we could have another large earthquake. So be earthquake aware, drop cover and hold on. 여진은 최소 10일 동안 이어질 수 있으며 여진 규모가 본진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국은 만일의 강진에 대비해 최소 3일에서 5일의 비상식량을 비축해놓고 대피할 장소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윤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모기에게 수십 군데씩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집안이나 주변에 화초 등 식물이 많을 경우 모기가 번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LA 한인타운의 한 가정집. 방역업체 직원이 집 주변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충제를 뿌립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면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가 제일 극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9월달까지죠. 한 마리가 1,000개 내지 1,500개 정도 알을 낳습니다. 그럼 그 한 마리가 그런 알을 낳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십 마리가 그 알을 낳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식간에 퍼지는 거죠. 특히 집안이나 외부에 나무나 화초 등이 많을 경우 모기가 서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기 유충은 물에서 자라는데 아주 소량의 물만 있어도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 주변에 물이 고인 곳은 없애야 합니다. 모기가 서식하는 것은 특히 나무가 많이 있는 집, 대나무를 심어놓은 정원에 심어놓은 그런 집, 그리고 물기하고 좀 나무를 심었는데도 물기가 좀 축축한 집, 이런 데는 거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기가. 모기에게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은 스테로이드제 연고로 치료하지만 증상에 따라 심한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방치는 금물입니다. 화끈화끈하고 아프고 누르면 아프고 그다음에 그냥 팔이나 다리를 갖다 아래쪽으로 했을 때 이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경우, 아픈 경우, 그런 경우는 일단 봉화지 염증까지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기적으로 집안 곳곳에 살충제를 뿌려주고 훈증제나 계피, 박하 등 천연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모기 퇴치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 시각과 후각으로 목표물에 접근하기 때문에 땀을 흘렸을 경우 가능한 빨리 몸을 씻고 야외에선 어두운 색의 옷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다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07명으로 일주일 사이 무려 16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확진율도 2.5%로 2배 증가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74명을 기록했습니다. A couple of weeks ago, we started to see a trickling in of coronavirus patients, but in the last week, I've seen a significant rise. 100%, every patient that I've had to hospitalize due to COVID-19 has been unvaccinated.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주당 최고 50만 회분에서 현재 매주 6만 회로 급감했으며 지금의 속도라면 10월쯤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교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CDC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 급감에 따라 새 학년도가 시작하는 가을부터 백신을 접종한 학생과 교사들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교실에서 최소 3피트의 간격은 유지돼야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다면 책상 간의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은 학교가 백신 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와 텍사스, 아이오와주 등은 이미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영장 살균제로 사용되고 있는 클로린, 즉 염소가 팬데믹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염소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팬데믹 이후 호황을 기대하고 있던 일부 수영장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수영장이 폐쇄됐다는 표지판이 놓여 있습니다. 수영장 물소독에 쓰이는 염소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Every week we're searching around all the local pool stores. Everywhere in town seems to be out of liquid. The shipments aren't coming fast enough. 기온이 오르면서 수영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많아졌지만 염소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몇 달 전부터 올여름 손님이 밀려들 것으로 예상한 수영장 운영업체들이 염소 사재기까지 나서면서 염소 한 통의 가격은 현재 정상가의 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렴한 태블릿 타입의 염소로 바꿔야 하는데 이마저 쉽지 않습니다. If they're set up for liquid and they can't get liquid, it's very difficult to say, let me switch overnight to tablets because you're talking about a 100,000 gallon pool that has to have feeders over in the system. 특히 지난해 팬데믹 동안 외출이 어려워지자 집에서 수영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 염소 수요가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관련 업체들은 수영장 성수기가 본격화되면서 염소 품귀 현상은 더욱더 심화하고 있다며 곧 분말, 액체 형태의 제품들도 모두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스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공평한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교육법에 서명을 했으며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육 과정에 아시아 아메리칸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첫 번째 주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Today, we are reaffirming our commitment to creating more inclusive school environments. We're making Illinois the first state in the nation. Let me repeat that. We are making Illinois the first state in the nation to require that Asian American history will be taught in public schools. 새로운 교육과정은 미국의 경제와 문화, 그리고 정치적 발전과 시민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기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는 교육만으로는 인종차별을 해결할 수 없지만 이것은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형 주류은행 웰스파고가 개인 신용대출인 라인 오브 크레딧 서비스를 갑자기 폐지한다고 밝혀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개인 고객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현재 서비스 중인 라인 오브 크레딧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며 수주일 안에 계좌도 폐쇄된다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전했습니다. 은행 측은 그동안 개인 라인 오브 크레딧 계좌를 통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신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웰스파고는 앞으로 크레딧 카드와 개인 융자 서비스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번 계좌 폐지가 고객들의 크레딧 점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용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들은 대출 계좌가 해지된 이후 60일의 정리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안에 대출금을 고정 이율에 따라 모두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뉴욕을 강타하면서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어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뉴욕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지하철을 비롯해 고속도로, 공항 등의 홍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맨하탄 북쪽의 지하철역은 주민들의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거나 운행 중인 지하철 열차 위로 물이 쏟아지고 브롱크스 주변 고속도로에는 많은 차들이 불어난 물에 갇혀 있다 구조됐습니다. 또 동북부 주요 공항에서는 300여 대 항공기 운항이 취소돼 항공교통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리스테리아균 오염으로 인한 타이슨 냉동치킨의 리콜이 확대됐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 서비스는 지난 3일 발표한 냉동치킨 830만 파운드에 이어서 45만 파운드 이상을 추가로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제품은 치킨 피자, 치킨 조각 등 완전 조리식품 30여 개로 월마트와 타겟, 크로거 등 소매업체와 식당, 학교, 병원, 군부대 등에 납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국적으로 병원과 요양시설, 식당, 학교 등에 배송된 제품이 식중독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식품 안전 경보를 내렸습니다. CDC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된 타이슨 제품을 섭취한 뒤 델라웨어주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식중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600명이 리스테리아병에 걸리고 26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사이드 에어백 결함으로 픽업 트럭 4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2015, 2016년형 쉐보레 실버라도 모델과 2015, 2016년형 시에라 모델 등 총 41만 19대의 픽업 트럭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1대, 텍사스에서 2대 등 3대의 에어백 인플레이터가 파열됐으며 당시 픽업 트럭 3대 모두 비어있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GM 측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인해 인플레이터에 습기가 유입되어 부식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차량 소유주들은 8월 16일부터 수리 통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리콜 차량 가운데 8,000대는 지난해 같은 문제로 리콜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에 해당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리 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됩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단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는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 서울 389명, 경기 530명, 인천 118명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 중 현재 4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10명까지 불어난 서울. 그러나 같은 생활권인 경기, 인천을 제외하면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일어나 감염이 더 번질 가능성이 있어 수도권 전체에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이 제한되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피해가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서 2주간의 기간 동안의 유행을 꺾는 게 지금 최우선적 목표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4차 유행이 집단 면역 이전 마지막 고비라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고비가 찾아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협력과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유흥을 즐기거나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방문하는 일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중사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의 대응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이중사의 사망 직후부터 군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에 나섰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 직속 조사본부는 사건 초기 군 경찰이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도 안 했고 가해자 조사조차 없는 부실 수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군 경찰 가운데 한 명만 입건하고 조사를 끝냈습니다. 군 소식통은 그간 조사본부가 작성한 수사 서류는 군 경찰의 변명을 그대로 받아 쓴 수준이어서 진술부터 새로 받아야 할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합수단은 국방부 조사본부마저도 부실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은 부실 수사 책임자인 조사본부장은 국방부 장관의 경고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언론에 떠밀려 한 명만 입건하는 등 수사의 기준과 의지가 없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의 보고를 받는 위치에 있어 사실상 수사 총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차례나 조사에 불응했지만 피의자 신분이 아니어서 군은 지난달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도 아직까지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군 윗선이 어떻게 사건 은폐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 측은 군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가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관련된 수사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유의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 당연히 유족의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유가족 측은 수사 발표에서 누락된 부분이 많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보강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이 내일 열립니다. 대선 후보를 6명으로 압축하는데 1위뿐만 아니라 2위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되는 등 막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재확산이 본 경선의 돌발 변수로 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서 6명의 최종 후보를 추리기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반 국민 50%, 당원 50% 비율입니다. 여론조사상 선두를 달려온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 껴안기와 몸 낮추기 전략을 폈습니다. 계곡의 모난 돌덩이였다가 지금은 흘러 강까지 왔더니 호박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멩이의 본질은 변한 게 없겠죠. 하지만 여배우 루머와 기본소득 정책 등에 대한 검증 공세에 흔들렸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바지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낙연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 면접 1위에 오르는 등 반전 동력을 확보했지만
이위를 위협하는 추격자들의 견제도 더욱 거세졌습니다. 진솔하게 임했던 것 같다. 그러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직접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이광재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하며 거센 공세를 폈습니다. 최문순, 양승조, 김두관 후보도 막판 반전을 기대하며 거세게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시작되는 본 경선은 코로나19 방역 악화라는 변수에 직면했습니다. 본 경선은 연설회 등 대면 프로그램이 많은데 민주당은 일정 자체를 바꾸기보단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론 일정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아 방역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연기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여당은 맹공을 퍼부었고 윤 전 총장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부인을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논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쁘끄러운 사례는 처음이다. 연좌제 운운 이전에 대한민국 영부인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과제물이라고 하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부인의 석사,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윤석열 씨는 대학이 자율적이고 학술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이 무슨 해괴한 망발입니까? 윤 전 총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 반박했습니다. 본인과 결혼하기 한참 전 논문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대학교의 정해진 절차를 통해 규명되고 그 결과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됐던 민주당 대선 후보들 본인의 논문 표절 의혹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집사람은 새벽 2, 3시까지 책을 읽는 등 쉴 틈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라며 고교 교사와 대학 겸임 교수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른바 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은 아내가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도 싫어한다.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빈소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물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저희 야권 전체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렇게 대선에 도전하는 게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의 장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인재 영입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며 본격 대선 행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예금담보대출은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인데요.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 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시중은행 4곳의 예금담보대출 잔액은 약 6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B2,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영끌 열풍의 영향으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금을 담보로 잡아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보통 예금 상품에 적용하는 금리에 1에서 1.3%를 가산해 금리를 매기는 방식이라서 대출 금리도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금담보대출 역시 엄연한 대출 상품이고요.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저축한 돈을 잃고 빚까지 질 수 있는 만큼 이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음식점과 약국, 학원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인데요. 이 서울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는 이미 판매하고 있고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자치구 21곳이 상품권을 발매하며 9월에는 서대문구를 제외한 24개 구가 발행할 예정인데요. 지역마다 발행 날짜와 시간이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판매가 종료되니까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70만 원, 구매일로부터 5년 안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비플 제로페이를 비롯해 20개 상품권 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도 돕고 할인 혜택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요즘 취미로 피규어를 모으거나 사고 팔아서 재테크에 나서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런 취미용품을 해외 직구로 주문할 때는 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취미용품 관련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3,700여 건이었는데요. 특히 올해 1분기 상담 건수는 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요. 일본의 한 피규어 사이트에서 작년 초에 상품을 주문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도 끊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취미용품은 사전 주문이나 경매, 중고거래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피해 예방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는데요. 경매를 이용할 때에는 취소나 환급,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업자 약관과 규정을 잘 읽어보고 중고거래를 할 땐 배송대행 신청 전에 피해 보상 범위나 보험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해외 구매 대행 관련 피해를 당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요. 해외 직구와 관련한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1인 가구에 월세를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가 하반기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2만 2천 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만 6천 명이 지원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자 대상자를 더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또 지난해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주거 실태 분석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주거와 경제, 생활 부문 등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해 월세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 부문에선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주거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답했다는데요. 오는 27일에 모집 공고가 나온 후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주거 포털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 플러스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말이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복날이면 생각나는 음식 삼계탕인데 요즘 한 그릇 사 먹기가 쉽지 않은 가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이 인기라고 하는데 함께 만나보시죠. 닭은 일단 맛있죠. 뭐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완전 개취로 제가 닭껍질을 되게 좋아해요. 무더운 여름 한 번쯤은 줄을 서서라도 먹게 되는 음식 삼계탕입니다. 닭 한 마리에 인삼, 대추 등 더위를 이기기 위한 보양식품이 한가득 들어가는데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울 시내 식당의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4,462원, 쇠불고기 300g 가격과 맞먹는 금액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끼 식사로 다소 부담되는 가격이다 보니 최근 가정에서 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삼계탕 간편식도 인기라는데 대형 유통업체들은 아예 유명 삼계탕 음식점과 협업해 집에서도 해 먹을 수 있는 조리식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고 편의점들도 자체 브랜드의 삼계탕 간편식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우리 전통 음식인 삼계탕이 중국 광둥식 국물 요리로 설명돼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리커창 총리도 한국의 삼계탕을 중국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는데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일도 있었다는 답답한 얘기도 있네요. 무더위에 장마에 불쾌지수도 점점 높아지고 체력도 떨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삼계탕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양식 한 그릇 드시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페트병을 잘게 부순 뒤 기계에 넣어 찍어냈더니 이렇게 브릭 장난감으로 재탄생이 됩니다. 덴마크의 조립식 장난감 회사인 레고가 만든 시제품인데요. 소비자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색깔만 단색인 거 빼고는 기존 제품이랑 똑같은 것 같아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쓰레기로 버려진 1리터 페트병으로 10개의 장난감 브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회색빛 제품만 생산되지만 조만간 다양한 색상과 모양으로 나올 예정이라는데 이 업체는 이참에 향후 2년 안에 아예 페트병 재활용 제품을 출시하고 2030년에는 전 상품을 지속 가능한 소재들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만든 장난감은 또 있습니다. 이 인형 장난감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들었는데 제조업체인 마텔사 측은 오래된 장난감을 반납하면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 새 장난감으로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망가진 장난감을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완구업체들이 플라스틱 재활용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 장난감 비중이 30%에 달하는데 이 장난감 플라스틱은 복합 소재여서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태워지거나 매립되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7월 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